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전 회장입니다. 이제 또 저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고 저녁 맛있게 드시고 또 전 회장하고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한번 보내봅시다. 오늘은 뭐 휴일이라서 좀 조용하네요. 보니까 다들 뭐 공부하기보다는 놀기 바쁘겠죠. 공부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 휴일날 공부할 정도면 이거 미친 거예요, 솔직히. 이 보통 미치고서야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도 그렇고. 하지만 천 회장은 확실히 미쳤죠. 미쳤기 때문에 여러분과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했는데 뭐 명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는 거야. 공부도 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그냥 똑같습니다. 패턴이 그냥 돌아갑니다. 계속 돌고 있어요. 그렇다 해서 뭐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일 다 하면서 하는 겁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는 거죠. 부지런히 살아야죠. 게으를 시간이 없네. 게으를 시간. 지금 되돌아보니까 게으를 시간이 없도록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뭐 내 자신을 더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은 뭐 좋은 일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명절을 맞이해서 시간 있을 때 영상도 뭐 듣는 거 좋지만은 나중에 책 좀 많이 읽으세요. 좋은 책들 많이 써요. 투자의 대가들이 쓴 책들이 있으니까 그런 책들을 한번 조용히 앉아가지고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때 책을 읽어야죠. 언제 책을 읽겠어요? 직장 다니면 힘들 테고. 하여튼 책도 읽고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추석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듣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우리 또 투자의 대가 하면은 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버핏 형님 아닙니까? 우리 버핏 형님이 참 대단한 분 같아. 이분 보면은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은 로봇 같아요.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장기 투자를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을까? 흔들림 없이. 참 투자의 귀재죠, 귀재. 투자의 귀재가 아니고 귀신이다, 귀신. 내가 볼 때는 그 정도로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항상 배우고 싶고 존경하고 싶은 분인데 우리 워렌 버핏 형님의 그 회사가 있잖아요. 버크셔 해서웨이 있는데 그 회장이잖아요. 또 회장인데 일본의 그 종합상세 주식을 또 대거 사들였어요. 예전에 일본 뭐 망하니 많이 뭐 그런 소리 하는 와중에도 일본의 그 종합상사의 주식을 아주 대거 사들였어. 그냥 몰빵 때렸어 거의. 국내 시장에서도 종합상사 관련주가 또 주목을 받는다 합니다. 일본이 뜨니까 우리도 좀 뜨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이 트레이딩 중심의 전통적인 그런 상세에서 벗어나 가지고 뭐 사업적인 다각화, 이 다각화를 꾀하고 있는 만큼 주식의 재평가가 기대된다. 그런 진단이 있습니다. 재평가가 기대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죠. 이 주가가 올해 들어서 이날까지 230.5%나 상승을 했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예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걸 관련도 없었어. 관련이 아니라 관심도 없었어요. 관심도 없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막 뜨기 시작하더라고. 그간의 그 증시에서 종합 상사주가 소외됐던 것과 사뭇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이 주력인 종합 상사는 하여튼 그 상품하고 그 원자재를 사고 파는 그런 중개 무역 이거를 통해서 수익을 냅니다. 중개 무역을 통해서 수익을 낸다. 수익을 내고요. 글로벌 경기나 원자재 가격에 따른 이익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크다 보니까 투자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종합상사주가 다시 주목받게 된 건 왜 그러냐? 이 워렌 버핏 형님의 영향이 큽니다. 형님이 이제 막 사다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종합상사야? 종합상사로 눈길을 돌린가 보다. 종합상사로. 예전에 거의 진짜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기업들이었는데 하여튼 버핏 형님 때문에 좀 영향이 좀 컸고 또 그 형님이 이끄는 그 투자회사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2020년 8월에 일본의 5대 종합상사의 주식을 매입했다고 이제 밝혀요. 여기 보니까 뭐 이토추 상사, 미쯔비시 상사, 마루베니, 미찌물산, 스미토모 상사 이 5대 상사죠. 이 5대 상사를 상당히 좋아하는가 봐. 상당히 좋아하고 많이 샀고 지금까지 주식을 추가 매수해 가지고 지분을 평균 8.5% 이상으로 확대를 했답니다.
이렇게 투자자가 몰리다 보니 수익률도 고공행진이야. 이 수익률도 고공행진이다. 대단하죠. 수익률이 고공행진이고 있고요. 미쯔비시 상사를 볼까요? 미쯔비시를 보니까 올 초부터 한 26일까지 현재까지죠. 74.79%나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이 기간에도 이 마루베니를 보니까 65% 정도 올랐습니다. 미쓰이도 50% 정도 올랐네요. 스미토모 45.7%, 그 이토추 상사 40.4%. 다들 강세네, 강세. 야, 상사 종목들이 이렇게 오를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적극적인 사업 다각화가 투자 매력을 높인 요인으로 꼽히고요. 지난해 기존 이토추 상사의 그 금속과 광물 사업부의 비중은 약 30%인데 에너지하고 화학까지 더하다 보니까 45% 수준에 이제 불과를 합니다. 그 나머지 비자원 부분의 사업에는 기계하고 일반 제품, 부동산, ICT 금융 등이 있어요. 이렇게 비중이 크진 않는데 음식료 부분에 우리에게 익숙한 편의점 패밀리마트, 이 패밀리마트도 이토추 상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네요. 보니까 옛날에 대한민국에 많았었어요. 패밀리마트.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죠. 패밀리마트. 이게 보니까 이토추 상사 쪽에 있는가 봐요. 일본 종합상사들 대부분이 2013년 전후에 그 비자원 부분을 강조한 사업의 다각화를 경영 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낮아진 시기에도 과거보다는 높은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사업 구조가 변화됐다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국내 종합상사 기업들도 이제 사업 다각화에 발을 이제 디디는 것 같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LNG 쪽 저장과 그 발전 분야 그룹의 계열사 포스코 에너지를 흡수 합병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에너지 쪽하고 철강, 식량을 3대 주력 사업을 삼는 것 같아요. 에너지, 철강, 식량. 친환경 종합 회사로의 변신을 선언했습니다. LX 인터내셔널 여기 있어요. LX. 아시는 분들은 있는지 모르겠네요. LX 인터내셔널 역시 LX 그룹의 신사업을 도맡고 있는데 지난해 4월에는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이 포승 그린파워를 인수했네요. 올 초에는 한국유리공업도 인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타는 점도 주목할 만해요. 이 원자재 값이 오르면 이를 수입하는 제조기업은 비용 부담이 커지지만은 중개를 하는 종합상사의 마진은 커진다. 왜냐? 중개무역을 하니까 마진이 높아진다. 국내 종합상사의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아직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그런 전망도 있고요. NH투자증권에서 그러는데요.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미얀마 가스전으로부터 안정적인 영업이익의 추가 탐색을 통해서 자원개발 사업의 성장 모멘텀이 있다. 목표 주가를 94,000원으로 상향했다. 현재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는 71,400원, 현 주가 대비 31.6%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네요. LX 인터내셔널 역시 한국유리공업, 포승 그린파워 등 새롭게 인수된 회사를 통해서 실적의 그 변동성이 축소되고 있다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내 종합상사는 좀 왠지 찝찝해요. 찝찝해. 근데 국내 기업을 평가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K증시, K기업들은 주주 환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인색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은 좀 공정하지도 못하고 지들 멋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은 한국 주식 하지 말라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은 뭐 미국 주식을 하는 게 좋고 일본 쪽도 그나마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괜히 지금 이제 요즘 언론에서 나온다고 해가지고 요즘 종합상사 이런 기업들 좀 눈길을 주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또 오를 만큼 또 올랐어. 아까 맞잖아요. 지금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270% 정도 올랐으면은 이게 엄청나게 오른 거지. 이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만큼 이익을 냈느냐? 그렇지도 않아. 그냥 기대감이지, 기대감. 성장 기대감에 대한 그걸로 몰린 것 같은데 또 조정 받습니다. 미리미리 들어갔어야지. 이제 언론에 나와가지고 좋더라. 아직 괜찮다 싶으면은 그때는 빠질 때라는 겁니다. 빠질 때라는 거죠. 버핀 형님처럼 뭔가 이게 보는 눈이 있어야 돼. 해안이 있어야지만이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궁금하던 찰나에 한번 기사도 보고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참고만 하십시오.